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정기종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국산 신약의 배신, 인보사가 취소되나?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년간 공들인 이게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의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성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성분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과연 이제 이 코오롱그룹의 미래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호 기자, 인보사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관절 관련돼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보사 하면 상당히 유명한 약이거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약인지 그리고 성분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그 발단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보사 K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2017년도 국산 식약 25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종 유래 연골 세포인 1핵과 그리고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TGF 베타1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 유래 연골 세포 2핵. 여기에 대해서 3대1로 구성된 그런 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보사는 1핵과 2핵 두 가지 핵이 이제 3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됐는데요. 1핵은 HC라고 부르고 사람의 동종유래 연골세포 이렇게 부르고요. 2핵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TGF 베타1이 자라도록 돕는 형질 전환 세포 이른바 T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품목 허가 역시 이제 해당 성분으로 식약처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임상 과정에서 2핵의 세포 성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형질 전환 세포가 아닌 태아신장 유래 세포로 확인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어제 1일 전면적으로 이제 유통이 금지되면서 식약처는 일단 판매 및 유통 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의료기관의 인보사가 아닌 다른 약품인 스테로이드 세제 등의 대체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연골세포였지만 알고 봤더니 당초에는 이제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태아 관련된 이 태아 신장 유래 세포였던 거다. 회사 측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지 뭐 성분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고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삼겹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 목살이었다. 같은 돼지 아니냐 뭐 이렇게 적절한 예가 되나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안전하게 성분이 바뀌어서 뭐 다른 약의 형태로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 성분은 좀 달라졌다,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FDA에서는 이거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15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네. 15년 동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코오롱이라는 대기업 계열사인 뭐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코오롱 생명과학 정도 되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을 15년 정도 기간 동안 그 정체를 몰랐다. 네. 뭐 이 부분 사실 최근 국산 바이오 기술들이 좀 한층 좀 진화하면서 이제 세계 산업으로 좀 키우겠다는 상황에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회사 쪽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발견 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좀 돌이켜 올라가 보면 그 초기 임상 단계였던 2004년 당시에 이제 형질자란세포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연골세포의 특성이 발현돼서 연골세포로 판단했지만 최근 이제 FDA 임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형질전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 유래세포, 뭐 293세포라고 하거든요. 네. 293세포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당시 이 세포의 정체를 이제 TC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 특성인 개구 유전자와 폴 유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그럼 이건 형질전환세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2004년 분석 결과가 잘못된 거죠. 뭐 회사 측은 형질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293세포 일부가 좀
혼입됐다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STR 검사, 그러니까 뭐 친자 확인 검사 같은 유전자 검사인 거죠. 이걸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는? 네, 임보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나 있는 네. 상태고 이제 미국에서 FDA 지금 임상을 상상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네. 국내 허가 당시에는 사실 이 STR 검사라는 게 유전자 배열 검사라서 네. 국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내는 데는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검사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왜 미국에서는 STR 검사를 했느냐 뭐 이 부분으로 좀 네.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생산 공정 이슈랑 좀 관련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보사 충주공장에서 인보사만 생산하기 때문에 뭐 네. 세포를 활용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뭐 혼입될 가능성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생산업체 CMO를 통해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의약품도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FDA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론 생명과학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먼저 검사를 해봤고 네. 발견을 돼서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변경된 게 발견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임상 3상이 중단이 된 네, 거예요?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안전성이 입증돼서 재개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일단 임상은 중단된 상태고요. 뭐 회사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 상반기 내에 재개될 건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내에는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나요?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결국 세포가 이제 바뀐 거냐 안 바뀐 네. 거냐라는 이런 그 기원을 좀 네. 추적해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회사 측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거 이 주장을 믿을만 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정 기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과 한국 뭐 제품이나 뭐 세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4월 15일쯤에 1차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식약처 결과가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르겠지만 네. 사실상 뭐 안전성과 유효성은 둘째 치더라도 그 당시 세포가 293 세포냐 TC 세포냐에 따라서 네. 회사 측에서 293 세포를 일부러 넣었을 때 볼 수 있는 이득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의성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고의성이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또 정확히 바뀐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이제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지난해 사실 뭐 그 제약 기업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회계 뭐 논란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이 티슈진 같은 경우도 회계를 변경을 했단 말이죠. 보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R&D 비용을 이 뭐 자산으로 잡았다면 이제 비용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손실 처리를 했어요. 알고 그런 게 아닌가 미리. 그건 제 추측이에요. 네네, 뭐 네?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고의성 진위 여부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질전환 세포나 293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TGF 베타1, 그러니까 세포 증식을 돕는 단백질을 감싸는 일종의 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굳이 고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세포 특성 자체가 약효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일부러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TC를 안 쓰고 293을 썼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알 수는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포의 이제 명칭 자체는 잘못됐지만 이 세포를 가지고 전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쭉 바뀌지 않은 세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바뀌지 않은 세포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쭉 진행해 왔고 3,500건 이상의 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충분히 됐다. 뭐 이런 부분이고 사실 뭐 이거야말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현재까지는 입장인 건데요. 뭐 임상 단계에서는 구성 요소가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체에 작용하는 치료제니까요. 그래서 15년에 달하는 임상에 걸쳐서 10판까지 받은 의약품이 이제야 세포 명칭이 잘못됐다. 하지만 안전하다. 네. 우리 임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어달라. 사실 이 부분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제 기자간담회 후에도 이 회사 측의 이런 태도를 좀 비판하는 입장들이 많이 제시되긴 했고요. 네. 다만 규제 당국인 식약처 역시도 판매와 유통을 중지하긴 했지만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중에 안정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점이나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 시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제조 과정에서 해당 세포 방사선 조사에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어제까지나 지금 현재까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주장이고요. 네. 정확한 결과는 이제 15일 날 결과가 네. 나와서 그때부터 좀씩 명확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어제 뭐 기자간담회장이 아주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뭐 일단 뭐 이우석 코오롱 성명과학 대표나 뭐 바이오 사업부분들 뭐 임원들이 나와서 일단 고개 숙여서 뭐 기자들한테 기자간담회장에서 이제 사죄드리면서 네.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부터 기자간담회가 시작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뭐 물론 좋지는 않았고요. 뭐 중간중간 회사에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안전성, 유효성 부분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허가받은 세포의 주성분이 달랐다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일부 취재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데 도덕성 혐습에 네, 가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 이제 사과가 주가 되지 않고 우리는 바뀌었지만 명칭이 바뀌었을 뿐 뭐 유효성과 안전성은 여전하다. 이름은 바뀌었다. 그냥 네, 뭐 그것만 그런 계속 주장을 주장들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주장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네네. 그동안 이제 17년간의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뭐 안전했고 이 네네. 균일한 성분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해왔고 시판까지 했다. 이 데이터가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데이터 같은데. 자체는 이제 초기 임상부터 품목 허가 이후까지 뭐 네. 상업화된 다음부터 뭐 임상 데이터들은 쭉 존재하는데요. 이제 다만 문제는 이 임상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네. 이 임상 데이터에 사용된 의약품들이 세포가 그러면 네. 이게 처음부터 바뀐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중간부터 네. 바뀐 거냐, 뭐 코롱 동일해야 생명과학 되는 쪽, 거예요. 네, 코롱 네. 생명과학 쪽 입장은 처음부터 바뀌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명칭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식약처나 규제 당국이 조사하는 부분들은 뭐 이런 중간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네. 처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 바뀌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사 결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이나 임상 샘플이나 이제 보고서 이게 이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이게 또 인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출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위약금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회사의 존폐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약품들도 있지만 유전자 치료제들이 좀 주를 이루거든요. 뭐 일단 당장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출이 나가고 있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조건부 허가거든요. 일단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임상 데이터를 봐서 후임상 데이터를 보고 나서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으로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돼 있습니다. 뭐 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들의 수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그렇죠. 기술 이전 네. 계약도 네,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비파마 네네네. 이쪽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인보사 이 유통된 인보사들 네네. 인보사 이 약 이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회수할 의약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좀 유통 과정도 좀 특이합니다. 뭐 의료기관에 이미 유통이 돼 있어서 환자들이 가서 처방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내가 인보사를 처방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료기관에서 코오롱 생명과학 쪽으로 요청하고 그럼 충주 공장에서 생산돼서 의료기관으로 전달돼서 바로 처방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통돼 있어서 뭐 회수될 인보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장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인보사 이제 허가가 취소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박민호 기자, 일단 코오롱의 바이오 사업이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빨간불이 좀 켜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돈으로서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에 약은 정말 따라서는 이 생명과 예,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정말 결과가 중요하죠. 달라지겠죠. 근데 약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TV 광고 보면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거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약끼리 충돌해서 부작용이 커지는 거. 사실 이제 이게 유해성이 없다, 안전하다 이거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생각이고요.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아니 식약청이라든지 미국 FDA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 그건 천만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만약에 일기예보관이 태풍이 안 분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었으니까 처벌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은 건 천만다행이고요. 예. 당연한 거죠. 15년 네. 동안 몰랐다는 것은 기업 윤리로 봤을 때는 몰랐어도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의 윤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또 만우절이었는데 알았다 몰랐다 이게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겹치죠. 근데 15년 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사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 BCG 접종해가지고 이제 팔에 아이들 9개 주사를 맞는 거 사실 그거 맞기 싫다고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냥 불주사 맞겠다 했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재고를 많이 떨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걸 계속 맞췄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비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발표한 게 비소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는 생명의 지장이 아무런 없다 그랬는데 이제 주부들이 그럼 너가 맞아봐. 막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부랴부랴 회수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가습기 살균제도 그러면 사람 안 죽었으면 처벌 안 받는 거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가습기 살균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을 해서 발표된 상품인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람이 안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미국 같으면 사업장 폐쇄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15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종을 울리는 그 멘트입니다. 특히나 이 임보사가 이 이용렬 회장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역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상당히 코론 측도 당황스러워하고 지금 그 임보사 이제 처방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임보사 정말 정기종 기자가 봤을 때는 허가 취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뭐 행정처분상에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당시 신고했던 성분이 다른 거니까요. 뭐 우리는 A와 B라는 성분을 섞어서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약효는 사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A와 B를 섞어서 의약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A와 C 성분이었다. 뭐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코롱생명과학 쪽에선 약효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주성분인 거기 때문에 네. 행정적으로는 일단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결과들은 15일 일단 1차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 뒤에 조치가 취해질 테고 식약처 역시 지금 뭐 당장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15일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필요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하겠다. 어느 정도든 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 시점에 따라서 코롱 생명과학의 인재 시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 도덕성에 상당히 또 앞으로 이게 임보사가 상당히 임보사라는 그 미래를 보고 상당히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면 뭐 코롱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롱의 미래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임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렬 회장이 한 19년 정도 걸쳐서 네. 뭐 수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의약품이거든요. 뭐 국산 신약 29호기도 하고 국내 유일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뭐 타이틀도 좋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뭐 연매출 6조 원 글로벌 블록버스터 10위 안에 드는 의약품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수출이나 허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린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임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뭐 연내 다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미지수인 거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아예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상황을 사실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신뢰도나 뭐 잠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하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 전반에 이제 문제로 좀 확전이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국산 신약 개발 이제 전반에 네.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뭐 작년부터 이제 굵직한 기술 수출이나 뭐 FDA 허가 등 해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찬물을 끼얹는 일은 맞습니다. 근데 임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봐주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의약품 특정사의 의약품이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악재를 끼치는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심각한 부작용이나 뭐 허가를 대기 중 의약품이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반적인 산업이 펼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임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에서 좀 이례적인 형태거든요. 뭐 A와 B인 줄 알았는데 A와 C로 구성된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일단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약효는 똑같다. 오렌지 주스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감귤 주스였다. 네, 뭐 하지만 어차피 여전히, 비슷하다. 네, 여전히 맛있다. 이거죠. 뭐 네.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규제 당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그럼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지난 주말에 터진 일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15일까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그 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민호 기자는 어떻게 이게 그렇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저도 네. 참 좋아합니다만, 네. 오렌지 주스랑 뭐 감귤 주스 먹으면은 변으로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오렌지 주스를 무릎에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약학 관련된 제약 관련된 거라서 사실 전문가들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취재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베일이 쌓이는 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뭐 용서를 하든 다시 신약 개발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떤 기업의 돈적인 요소보다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어떤 정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은 주사 하나가 7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보상해줘야겠죠. 그리고 원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거든요. 7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 원가 구조, 이거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다뤘으면 하는 이유가 이 두 개의 세포를 헷갈릴 확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넘어갔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제대로 보건당국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롱의 자체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은 의학계, 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과정상에서의 이 신뢰에는 상당히 큰 오점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보사 이 코롱그룹의 상당히 블랙버스터로 키우는 이 세계 톱 10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그 약입니다. 과연 이 인보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